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 지금까지 공부한 계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제가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전체 길이를 6분 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죠, 지금. 6문제. 1번. 다음 조건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읽지 않아요. 문제를 읽지 않아요. 뭐부터 보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구나. 아, 그럼 분리수거구나. 이것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P끼리 모으고 그리고 숫자끼리 모은다고 그랬죠. 그때 P끼리 모을 때는 마이너스 떼고 모아요. 그럼 지금 2P에 마이너스 P니까 3P가 되겠죠. 2P에 마이너스 P니까 3P예요. 여기 1200밖에 없네요. 그럼 3P는 1200, P는 400. 그럼 P 400을 P 대신에 대입시켜줘요. 그럼 400을 대입시키면 얘는 800이 나오겠죠. 그때 양은 800인 거예요. 균형거래량은. 그럼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은 놓고 보면 얘도 2P고 마이너스 P죠? 그럼 3P가 나와요. 그 다음 숫자는 1800밖에 없네요. 3P는 1800. 그럼 P는 600. P 600을 대입시켜 주겠죠? P 대신에. 그럼 대입시켜 주면 1800 마이너스 600. 물론 여기다 대입시켜도 됩니다. 2P 부분에. 그럼 대입시켜 주면 1200이 나오겠죠? 1800 마이너스 600은 1200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은 200만큼 올라갔고 거래량은 200만큼, 지금 400만큼 증가했다. 2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탄력성이구나. 탄력성에서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탄을 곱하죠. 가 곱하기 가탄. 그 다음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곱해요. 소 곱하기 소탄. 이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한 게 있으면 그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마이너스로 표시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 부분만. 그리고 뭐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순하씨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다 줬으니까 얘 어디에 곱해요? 가격 탄력성에 곱하겠죠? 0.6에. 그럼 얼마가 나와요? 곱해보니까 3이 나오죠. 3%예요. 주의하실 건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수요량은 마이너스 3%죠. 그런데 전체 수요량이 마이너스 3%만큼 변화해야 되는데 전체는 2% 증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 변화에 따라 5%만큼 증가했겠죠. 얘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나머지 이제 수요량이 나왔으니까 순하씨 해줘야죠. 나머지 하나 0.5로 곱한다 나눈다? 나눠준다만 알면 돼요. 그럼 10%가 나오네요. 답은 5번이죠. 그 다음 3번. 이 문제 역시 지문을 먼저 읽지 않아요. 얘를 딱 보자마자 아, 확률 모델이구나. 허프의 확률 모델이에요. 그럼 크기 밑에다가 거리, 마찰계수, 승수 집어넣어 주면 그냥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때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때 이 인구의 70%만 대형 할인점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먼저 헷갈리지 않게 곱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0.7을 곱하면 7만 명만 7만 명 대형 할인점을 가는 거죠. 그래놓고 마찰계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봤죠, 지금. 마찰계수가 2예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대형 할인점 면적 밑에다 짝대기 짝 그쪽 거리가 얼마예요? 1km죠 지금. 1을 집어넣어요. 1의 제곱 하나만 하죠? 그럼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럼 2만 밑에도 짝대기 짝 긋고 거리를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럼 2만을 4로 나누면 5천이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A는 5천이죠 지금. 그래서 전체 만분의 5천이니까 당연히 50%잖아요. 그럼 50% 확률을 7만에 곱해주면 3만 5천 명이 가겠네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 딱 보자마자 컨버스구나. 그럼 컨버스 딱 나오자마자 큰 도시의 크기를 밑에다가 작은 도시로 무조건 나눈다고 그랬죠? 큰 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눠요. 그럼 9가 나왔어요. 9는 무엇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에요. 무엇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3만 끄집어내서 3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1만 친구 기억나셔야 돼요. 1을 더해서 4로 나눠주는 거죠, 이제. 전체 거리를. 그럼 얼마 나오죠? 4km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4km는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A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거리에서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를 빼면 큰 도시겠죠. 그래서 구해진 4km를 16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이 문제 역시 문제를 읽지 않아요. 처음부터. 뒷부분만 알면 돼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아, 정보 가치 문제구나. 그럼 차, 안됨, 할인이 기억나시면 돼요. 이게 기억나면 푸는 거예요. 그럼 차이. 제가 절대로 10,000원은 치지 말라고 그랬죠. 88, 억을 빼고 그냥 연결해서 치세요. 그럼 88200에서 55125를 빼주면 되죠. 계산기로 쭉 치는 거예요. 그럼 33075가 나왔어요. 이때 곱해주는데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70%면 안 될 가능성은 30%겠죠. 0.3을 곱했어요. 그럼 계산기가 992.5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그럼 이제 할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지금 5%니까 1.0으로 나누겠죠. 우린 할인해주면 나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나누나 봤더니 중요한 건 두 번이죠. 지금 2년 뒤니까. 그러면 이제 1.0으로 두 번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1.05, 나누기 1.05.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900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9천만 원 찾으면 되잖아요. 3번이다. 그 다음 6번. 현재 1억 원의 3년 뒤 미래 가치를 구하래요. 그럼 3년 뒤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3번 해준다는 걸 기억하면 되죠. 그럼 미래 가치 구할 땐 나눠요, 곱해요? 곱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줘봐봐 그래야죠. 뭐를 줘봐봐? 수익률. 수익률이 얼마래요? 5%. 그럼 105%. 105%는 1.05죠? 그래서 1에 곱하기. 이것도 1억을 08개를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1 곱하기 1.05, 1.05, 1.05. 몇 번? 3번. 그럼 계산기가 1.1576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답인가 봤더니 10만원짜리에서 반올림한 대요. 그럼 10만원짜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얘는 7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거죠. 116으로 조합이 짜여 있는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의 설명을 감히 했기 때문에 이 속도로 푸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문제만 푼다면 저는 이걸 3분 만에 풀 수 있어요. 3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죠, 여러분? 마법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